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시사안보입니다. 2021년도 두 번째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제8차 당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내용,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바로 사업총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당 규약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 내용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이라든지 우리가 한국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사업 총화 내용은요, 사흘에 걸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당원들한테 보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종합한 내용이 바로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습니다. 크게 몇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앞으로 이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고 국방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외 관계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대남 관계는 어떻게 하고 대미 관계를 포함해 가지고 대외 관계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바로 사상 무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게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걸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니까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이 경제와 또 이 국방, 그리고 이제 대외 관계, 여기에 뭐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어찌됐든 어려움 속에서도, 제재 속에서도, 또 홍수, 그리고 뭐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력경쟁을 통해서 잘 유지돼 왔다라고 이제 자화자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방력은 이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봐왔다시피 뭐 핵무력의 완성을 포함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장거리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뭐 엄청나게 이제 발전된 그런 것들을 이제 열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핵심이었고요. 대외 관계에서도 이제 중국과의 어떤 정상회담, 몇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 러시아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총평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나간 이제 5년보다는 향후 5년 동안에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구상의 첫 번째가 바로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인 어떤 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핵심 내용이 뭐 아시겠지만 바로 경제 분야하고 국방 분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제 분야에서는요, 향후 앞으로도 5년 동안에 뭐 계획 개방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경제의 기본 골자 주제, 이거는 자력경생 그리고 자급자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력경생과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그 경제 전략의 추진 전략이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이게 정비 전략과 보강 전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정비 전략과 보강 전략이 뭐냐면 바로 경제 사업 체계들 있죠. 여러 가지 경제 부문들. 그 경제 사업 체계와 부문들 사이에 유기적인 그 관계를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강시켜 줄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외적으로 뭐 개방을 한다든지 또는 수입의 의존도를 오히려 더 낮추겠다고 그러거든요. 수입의 의존도를 낮추어서, 그러면서도 자력경생을 통해 가지고 자급자족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런 보강 전략이나 정비 전략을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이제 요 부분만 보면 북한이 향후에도 이 계획 개방할 리는 뭐 없는 거고, 대수입은 오히려 의존도는 더 낮춰서 자급자족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 보여줬다라고 보는데, 과거에 비하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향후 5개년 뭐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국방 전략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핵 기술은 계속 고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술핵도 개발해서 이걸 이제 앞으로는
뭐 실전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로켓 문제입니다. 로켓 문제는 ICBM을 더 이제 개발을 하는데 15,000km 내에서 더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들 2017년도 11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 제15형을 쏴가지고 사실상 워싱턴과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까지 다 확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km를 왜 얘기했겠는가? 그걸 보면 결국은 작년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열병식에 때 보였던 괴물 같은 그 ICBM이 바로 사거리가 15,000km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사거리 내에서 15,000km 내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미국 전역 어디든지 간에 때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로켓과 관련해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는 바로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였지만 향후에는 고체 연료를 이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탄두 부분과 관련이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의 탄두는 그냥 이 미사일 탄두에 한 발 들어가는 걸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다탄두로 개발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한 발을 쏘게 되면 목표 지점에 가서 이것이 이제 뭐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ICBM처럼 한 세 군데 정도로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을 때리고 하나는 워싱턴을 때리고 이걸 이제 각계격파 유도 그런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데 MIRV라고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북한은 김정은이가 이번에 사업총회에서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는 극초음속 비행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극초음속 비행체도 이제 앞으로 개발해 놔야겠다. 극초음속이라는 게 마 5 이상이거든요. 이걸 이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데다가 올려서 이걸 이제 발사를 하면 이게 이제 활강하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레이더로 잡히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목표 지점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기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상 무기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전차 이런 것은 뭐 특별히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해상에서의 문제인데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을 앞으로는 핵 잠수함을 개발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설계까지 끝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핵 잠수함 하는데 설계 끝나고 다음에는 뭐겠어요?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수면 위로 떴다가 다시 공기 보충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작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제2경력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완전히 확보한 핵 보유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길을 향해서 북한이 뚜벅뚜벅 걸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여기에다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크게 얘기한 부분이 바로 대외 관계거든요. 대남 관계는 어떻게 하고 대외 관계는 뭐 미국이 이제 주 핵심이겠죠. 여기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남 관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이 파탄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2018년 3월에 그런 봄날과 같은 날이 되려고 하면 한국이 이 남북한 간에 합의했던 그 사항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은 바로 한미 연합 연습을 중단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측의 태도에 달려 있으니까 한국 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한미 연합 연습 중단하고 또 이 남북한 간의 두 정상 간에 합의했던 합의 내용을 잘 이행하면 남북한 관계는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만 대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대남
이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미 관계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미 관계에서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북한의 최대 주적은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주적을 미국으로 정한 거죠. 주적을 미국으로 정해서 여기에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도록 그리고 미국을 굴복시키도록 초점을 맞춰서 대외관계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그 대외관계라는 것이 대중관계하고 대러관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이런 정책을 철회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하면 뭐 미국과의 관계는 뭐 열려질 수는 있지만 만일에 미국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강하게 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처럼 강에는 강으로 대하고 선에는 선으로 대하겠다. 이것이 바로 강대강, 선대선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북한도 앞으로 미국과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크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뭐 경제 전략 그리고 이제 국방 전략 그리고 이제 대남 관계 그리고 대미 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총화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사상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확립하고 심화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과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체계, 바로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확립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향후 5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김정은의 뭐라고 할까요? 유일 사상 또는 그 신격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내비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사업총화한 보고 내용입니다. 통상 이게 사업총화 보고를 하게 되면 결정서들을 채택을 하거든요. 지난번 제7차 당대회 때도 사업총화 보고 끝나고 나서 바로 결정서를 채택해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북한이 조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7차 소위 말해서 현재의 현재의 북한의 당원들이 또는 중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구성될 집행부 이런 데서 이게 당 결정서를 채택하는 것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의 이 총화 내용에 대한 결정서 채택은 조금 뒤로 미뤄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당대에 보고했던 사업총화 내용의 핵심이 아마 결정서 내용에 거의 대부분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북한에서 이 당규약을 이제 이번에 바꿨는데요. 당규약의 변경 내용하고 조직 개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강유력한 국방력에 의거해서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조선노동당 규약은 이 소위 말해서 한반도 통일,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었냐 하면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또는 민족해방, 인민이라는 말을 빼기도 하고 민주주의 혁명.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남한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식민지 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을 해방시켜야 되고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남한 내에 정권을 잡고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북한과 협의해서 연방을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이 한국에 대해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국방력 또는 군사력에 내세워서 무력 통일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 강령 속에 포함시킨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포기한 것은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이 군사력이 선도가 돼서 앞으로 남북한 통일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규약에 바뀐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이게 당규약 전체가 발표가 안 되고 전문 내용의 이 부분만 딱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북한의 통일 전선이라고 할까요? 통일 방향. 이것이 크게 바뀐 것을 이번에 명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당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정무국이 폐지가 되고 비서국을 만들었거든요. 2016년도 제7차 당대회 때는 이 비서국을 폐지하는 대신에 정무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무국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정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호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바꾸고 했는데 그때 대해서는 이런 거죠. 이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으면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정무국으로 만들고 나니까 그 밑에 이제 당에 도당위원회 위원들도 있고 시당위원회 위원들도 있고 군당위원회 위원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어떻게 명칭을 붙이냐면은 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시당위원장, 부위원장. 그러니까 북한에는 위원장이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너도 나도 이제 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정무국을 폐지하고 비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서국으로 바뀌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그리고 이제 정부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비서로 그리고 이제 당연히 도당 비서, 도당 총비서, 도당 비서, 도당 비서, 도당 부비서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계는 훨씬 더 확고해지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무위원회인데 상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을 하고 간부를 임명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상무위원회의 권한을 이제 위임을 하거든요. 상무위원회는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그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이제 위임해서 상무위원 누구든지 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채용해 보고 이번에 회의를 주관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회의의장이 돼가지고 이걸 주관을 하고 조용원 보고 뭐 회의를 주관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회의를 주관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의 위임 통치 그것이 이제 작년 연말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일환으로 이 상무위원회의 회의의 방식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뭐 변함이 없는데 바뀐 것은 그전에는 이제 성군 사상이 핵심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지도 사상화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성군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뺀 거죠. 그걸 빼고 뭐냐? 인민대중제일주의.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도 사상인데 이 지도 사상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기본 정치 방식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그 조직 개편의 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원 자격은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위원 됐다가 뭐 이제 위원이 되는데 그 후보위원회 옛날에는 1년만 있으면 이제 당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원이 되는 기간을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년으로 늘렸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런 거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뭐 당연히 당의 이제 총비서로 추대가 되었으니까 당의 총비서이자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아마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조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상무위원회의 5인 중에 5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상무위원회에 있던 박봉주라는 전 내각 총리는 이번에 이제 빠졌거든요.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조직 개편 중에 하나고요. 그 보직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바로 김여정의 위상인데요. 김여정이 지금까지는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면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후보위원회에서 빠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 정치국 위원으로 들어갔냐면 그것도 지금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 당 대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거죠. 북한이 이제 경제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경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전히 자력 경생을 통해 가지고 수입을 오히려 줄이면서 해 나가겠다. 그래서 계획 개방은 우리가 이제 바라보기 힘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핵 병진 노선, 핵경제 병진 노선이죠. 병진 노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세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책임은 한국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국이 강대강 선대선의 방식으로 미국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일의 방향, 어떤 방식,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서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소위 말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서 그 국방력이 통일을 선도하고 앞당기는데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무력 통일을 오히려 이 남북 통일의 이 정책으로 바꾸는, 전략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제 이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력 강화인데, 국방력 강화는 아까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 총화 내용에 보고한 거 이 상태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이 남북한 간에도 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죠. 우리는 합의를 이제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남북한의 어떤 이 대화 또는 남북한의 관계 개선이 어떻게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통일부 이제 대변인 성명이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는 건강상 관광을 위해서 그쪽에 이제 개발을 자기 주도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산은 우리 한국 거잖아요. 한국의 기업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의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촉을 조금 더 점에서 이제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 또는 대미 관계 이렇게 좀 넓혀 나갈 수 있거든요.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이렇게 넓혀 나가는 그런 데 있어서의 우리 정부의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북한이 이런 국방력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도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떻게 이제 이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가장 이제 남북한 간에 있어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3월 달에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총화 보고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남북한 한미 간의 연합 연습을 중단해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북한 관계 개선에 또는 따뜻한 봄날이 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미연합 군사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무슨 뭐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어연습이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폭넓게 한미 간에 좀 얘기도 해야 되고 남북한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까지 마쳤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